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5단계. 이 좋은 투자, 나쁜 투자, 대박 투자, 쪽박 투자, 분수에 넘치는 투자.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투자는 어떤 투자일까요?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투자를 원하실 것 같고요. 또 이왕이면 대박 투자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나요? 맞아요. 이 누구나 다 좋은 투자, 또 대박 투자, 또 수익이 많이 나는 투자, 그런 투자를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그렇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은 이 세상에는 없다. 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없고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큰 욕심, 대박의 꿈, 좋은 투자, 또 큰 수익, 누구나 다 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박을 꿈꾸는 순간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돈 있는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대박을 노리고 투자를 한다면 잘못된 사람들을 인해서 또 잘못된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해서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단계별로 부동산 투자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즉 부동산 투자 단계를 모르고 이 단계를 무시하고 본인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잘못된 투자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내가 현재 여유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데 그 결과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보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내가 성공한 투자를 했어. 뭐를 샀는데 이득이 봤어. 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게 시세 차익이 벌써 7천만 원 올랐어. 그럼 행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들 주변에 성공한 투자자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들 주변에는 또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실패한 결과를 얻은 그런 투자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처럼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를 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면, 먼저 부동산 투자를 한 후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안전한 투자를 선호해요. 많은 욕심을 부리지도 않아요. 그냥 소소한 욕심으로 그냥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보면 대박을 노린 사람보다 더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마음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더라도 작은 수익으로 얼른 팔고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수입이 나면 언젠가는 더 오르겠지. 또 중간 정도의 수입이 나면 언젠가는 더 오르겠지. 큰 수익이 나면 지금 수입보다 더 오르겠지. 그냥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투자 수익도 쌓여가지고 결론은 성공한 투자, 부자가 되는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특징을 보면 돈보다는 사람을 더 중시를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한다. 세입자한테도 잘하고 중개업소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잘하고 또 자기의 이득보다는 사람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안다는 거죠. 때때로 자기가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람을 중시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중시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중에 또 큰 돈을 벌어다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에 보면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이 대박을 꿈꿔, 대박. 이런 욕심들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꼬이는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사람들만 꼬인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의 특징으로 보면 기본기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거, 이건 단 한 가지예요.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 즉, 기본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항상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하게, 이왕이면 기본에 충실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투자의 1단계. 1단계는 뭐냐? 뭐니 해도 내 집 마련이다. 내 집도 없으면서 뭐 상가 투자를 한다? 테마상가 투자한다? 뭐 상가를 뭐 분양하는데 5억인데 은행에 융자가 뭐 2억 5천이 되고 세입자한테 1억 5천만 원 받고 1억만 투자하면 한 달에 뭐 300만 원, 400만,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이자가 떨어진다. 요런데 혹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내 집도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투자를 한다. 또 경매 중에서도 위험 물건을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더 많더라.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경매 투자를 할 때 안전한 것보다 위험한 거 투자해야지 수익이 많이 난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만 위험한 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위험에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도 없으면서 토지에 투자한다? 뭐 개발 이슈가 있다. 고속도로가 생긴다. 뭐 신도시가 들어온다. 기타 등등 들어온다. 온갖 개발들이 다 있는데 그거 실제적으로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확률보다는 안 이루어질 확률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가 투자, 뭐 경매 투자, 토지 투자, 다양한 투자 참 좋아요. 좋은데 모든 부동산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은 역시 내 집 마련이다. 내 집 마련부터 하셔야 돼요. 즉, 내 집 마련 우리 하기 전에 처음에는 뭐 월세 사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반전세. 거기다가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또 모으고 하면 또 전세. 그 전세 계약 몇 번 또 이렇게 쓰다 보면 아파트 전세를 또 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아파트 전세 살다 보면 드디어 아파트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런 절차라는 게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걸 겪어야지 우리는 뭘 배우냐라고 하면 월세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 매매 계약서 이런 거를 쓰는 거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또 요런 계약을 이루어진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집을 나가고 이러한 가정동을 통해서 이 내 집 마련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세나 매매의 흐름을 또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부동산 중개의 흐름을 우리가 하나씩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수많은 가정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가 된 이후 그런 경험들이 바로 부동산 실전 경험이 쌓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는 단계, 이런 단계가 바로 1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2단계는 뭐냐니까 이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형 아파트를 어떻게 매수하냐? 당연히 전세를 끼고 매입하기예요. 그 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냐라고 하면 요거는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 투자라는 거죠. 즉 매매 금액은 1억 5천인데 전세 금액은 1억 2천이다. 그러면 실제 투자금이 3천만 원 된다는 얘기죠. 요 3천만 원은 비교적 소액이지 않습니까? 즉 소액으로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형 아파트의 장점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소액 투자가 되겠죠. 두 번째는 전세 놓기가 쉬워요. 작은 아파트니까. 즉 전세에 대한 회전이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부동산 하락기가 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다른 뭐 상가가 됐든 토지가 됐든 이런 거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어차하면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 다만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거 전세금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여유자금으로 꼭 현재 전세금의 20%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소형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하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매매의 흐름, 또 전세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금, 취득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또 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좀 더 많은 대출금을 받는 방법하고 좀 더 이자를 낮추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중개업소 부분에서도 어떤 데는 가고 어떤 데는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실전 감각이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의 3단계로 보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청약통장을 이용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 그래도 저 아파트는 정말 매력적이야. 그러면 새 아파트의 분양권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팔고를 한번 하는 단계를 걸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됨으로써 청약통장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왜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사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역시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올라가더라. 이런 걸 우리가 또 몸소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분양의 절차에 대해서, 또 분양권에 관련된 세금, 또 분양권에 관련된 또 중도금 대출이나 또 잔금 대출 등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내공이 또다시 증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투자의 4단계로 본다면 월세 수입 받기입니다. 이제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제 일정한 자금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과정을 밟아왔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금이 축적이 됐겠죠. 그러면 자금이 축적됐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우리는 월세를 받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월세를 받는 곳이라면 대표적으로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이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이라면 절대 이런 데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데 오피스텔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가 있는데요. 꿈과 희망이지 않습니까? 상가 건물을 가지는 거. 이 상가 건물 중에서 가장 우수한 거는 뭐니 해도 아파트 단지나 상가. 요 단지나 상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머지 상가들은 위험성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세를 받는 투자는 뭐가 안전하냐? 뭐니 해도 소형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소액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시고, 전세금 하락 시에는 또 반드시 하락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유자금은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따라서 꿈과 희망은 월세 수입받기다. 그래서 4단계는 월세 수입받기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입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고요. 또 중개업소와 은행 직원을 관리하는 방법, 이왕이면 더 좋은 물건을 달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왕이면 우리 집에 안 나가는데 좀 빨리 좀 우리 집을 빼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이왕이면 좀 더 은행 이자를 좀 낮추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할 줄 아는 단계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4단계 정도 오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내공이 상당히 높아짐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5단계인데요. 5단계로 가면 뭐니 해도 토지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즉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 토지 투자는 1년, 2년을 노리고 투자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토지 투자는 요 돈 없어도 돼. 요 돈 내가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투자를 한 뒤에 20년, 30년 뒤 그 결과를 노리셔야죠. 즉 내 때에는 이 토지가 대박이 안 나도 되는데 우리 자식 때에는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 그러한 길게 보는 마음으로 해서 토지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 이슈가 있다, 철도가 들어선다, 지하철이 들어선다, 기타 등등 혁신 도시가 됐던 행정 수도가 됐던 기타 등등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토지에 관련된 호재가 많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호재가 100% 다 이루어진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토지 투자는 100%는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길게 보고 이 돈 없어도 되는 돈이야.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의외로
나는 그냥 자연 녹지 지역에 농지를 그냥 샀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더라.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더라. 그러면서 땅값이 급등한다는 거죠. 즉 토지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늘 허리 매어 못 쓴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에는 역시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1단계, 2단계를 걸치지 않은 사람이 바로 5단계로 넘어갔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의 토지를 사게 당하고 토지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1단계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갑자기 4단계에서 월세 받는다라고 하면서 상가를 샀다. 잠못 투자가 되는 거죠. 오피스텔을 샀다. 잠못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감으로써 여러분이 부동산에 관련된 지혜와 지식과 내공이 넓혀짐으로써 바르고 현명한 그리고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급하지 않게 그렇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천천히 앞으로도 내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